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정통 원로를 모셨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통령 상은 어떤 인물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대선이요, 이게 양진영 대결처럼 돼 있어 갖고 이게 아주 그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게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 뭐 보수보냐 뭐 진보보냐 이런 것이 아니고 나라를 좀 지금 좀 바로 좀 옳게 좀 해줄 후보, 이걸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 다들 이야기하듯이 부동산 문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 갖기 어렵고, 또 자기가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권은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금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져 있잖아요. 빚을 많이 져 있으니까 그게 다음 젊은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될 부분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청년들이 지금 아주 절망하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다음 정권은 국민들에게 좀 지금 돈이 많이 풀어져 있는데 그걸 좀 줄이더라도 빚을 안 지는 정부, 더 이상 빚을 좀 국가 부채를 안 늘려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정부, 막 이런 정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진다면 지금 우리나라만이 존재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소위 말하는 주변의 3, 4강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주에 이제 이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움에 처하는 게 북한과의 문제잖아요. 북한 때문에 일본하고도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북한과의.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국가의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를 안 하도록 하는, 이것도 다음 정권의 과제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인데, 근데 사실 불명예스러운 거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통령을 지내신 모든 분들이 크고 작든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갔고 다녀오셨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은 잡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부하의 손에 그냥 비명으로 가셨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 갔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자식들이 다 또 재임 중에 다 감옥을 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감옥에 계시니까, 감옥에 계시니까.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헌정 이래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운하다고 봐야죠. 다음에 들어서는 대통령은 일단 그런 역사를 좀 종식시켜야죠. 그것도 하나의 과제죠. 복수의 정치 아니냐. 결국에는 임기를 끝내고 나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감옥을 보내고 이런 역사의 반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다 정치 보복으로 보는 거죠. 국민들이 다 보는데, 정치 보복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뭐 대통령도 뭐 잘못이 있으면 감옥 가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한 업적도 있잖아요. 업적도. 죄는 죄대로 묻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국가가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한 1년쯤 됐으면 뭐 석방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4년이 뭐 넘게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장기간 이렇게 구속시켜 놓는 나라가 없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없어야죠. 예. 없어야 되고 그걸 해갖고 다음에 들어서는 대통령 본인도 자기가 퇴임 후에 감옥 갈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걸 아주 그냥 대통령 집무실에 써붙여 놓고 해야 돼요. 교훈이나 급훈처럼 예, 죄 짓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예, 청와대. 감옥에 가지 않겠다. 감옥에 가지 않겠다. 나는 퇴임 후에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써놔야지. 안전하게 집으로 가서 여생을 보내겠다 이런 다짐을. 퇴임 후에 감옥을 가게 돼 이거는 좀 그러면 이 대선을 앞두고 예. 당 안팎으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그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부 경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제일 고민은 경선 후보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근데 역사를 봐도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선 그 대통령들이 예. 불운한 역사를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경선 당에서 예. 치를 때 서로가 제기했던 그렇습니다. 의혹들이 예. 지금 이제 죄가 돼서 결국은 발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본선이 문제가 아니라 예. 당에는 경선이 그렇죠. 문제죠. 네. 경선이 더 심각한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경선할 때는 정말 지독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독했거든요. 더구나 그 제가 이제 이명박 캠프 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캠프의 사람들이 내인데 와서 죽어도 저놈들은 저 XX들은 안 만나겠다.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경선이 막 서로 네거티브하고 뭐 매일 하나씩 터뜨리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 뭐 매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경선하면서 양 진영이 원수가 돼버리죠. 이미 그때 다스와 최순실이라는 단어들이 경선 과정에서 경선 때 나온 본인들 거죠. 입을 통해서 다 그럼 나왔었어요. 경선 때 나온 거죠. 예. 다 이제 원수가 지니까 경선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나면 그게 화합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대선의 승리도 목적이지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잡은 이후에 당이 어떻게 그렇죠. 잘 굴러가느냐 이것도 네. 지금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경선 후보들 간에 서로 그 갈등 이런 거 네거티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좀 적당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네거티브가 후보의 지지율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국민들만 피곤한 거죠.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 이제 네거티브인 걸 알고 그럼요. 이제 보게 예, 되는 예. 거잖아요. 두 번째는 당이 뭔가 미래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여당은 옹호할 거고 야당 비판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투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 정권과 다른 미래. 이 정권의 일자리가 이렇게 없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매겼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일자리 문제는 확실히 어떻게 하고 세금 문제를 확실히 어떻게 하고 국가를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겠다 네. 하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관건인데 예.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당을 공격하는 생각만 하지 미래에 대한 그 제시가 좀 부족하죠. 많이 없죠.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후보는 나오니까 선택은 하지만은 예. 지금 분위기가 큰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현 정권은 그렇다면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하나씩만 좀 여쭤볼까요? 현 정권 뭐 잘했지?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럼 일단 가장 이건 아니다 싶은 것부터 꼽아보죠. 세금 올리는 거죠. 세금 포퓰리즘이죠. 문제. 예. 네. 그건 정말 이건 아니죠. 돈 막 쓰는 거. 어. 돈 막 쓰잖아요. 네. 돈 쓰려면 세금 걷어야 하잖아요. 세금은 누가 냅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잖아요. 예. 국민들 다 그주에 영업하는 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뭐 영세상인들이나 아주 죽을 지게이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안 되잖아요. 예. 결국에 이제 비판의 중심은 앞서서 이제 예. 이재호 의장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듯이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예. 어떤 후보든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네. 거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현 정부에서 아쉬웠던 두 부분을 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예. 청년 일자리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 폭등하는 거
이건 뭐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도 조절될 수 있지만은 예. 이 세 가지 네. 이거는 하여튼 국민의힘이 정권 잡아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문제.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고생하면 어느 정도 모으면 우리가 내 집도 살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장가도 가고 자식들도 놓고 내 자식들도 어려움 없이 학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꿈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 정부가 너무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 잡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일자리인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좋은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규제도 풀어주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뭐 반기업 정부잖아요. 무조건 기업은 때려잡으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다음 정권에서는 기업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탈세나 뭐 돈 빼돌리는 거 이런 거는 철저하게 정부가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데는 정부가 도와줘야죠. 이 정권 들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져 버렸죠. 네.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다 이 양극화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정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게 이제 국민 화합이고 국민 통합이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6개월 남았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그간에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그 팽팽한 뭐랄까 유력 후보들 간의 양자 대결이 이뤄졌었는데 이번 대선의 구도는 좀 어떻게 짐작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대선도 결국은 이제 양자 대결로 가겠지만은 네. 예. 그러니까 대선으로 보면 6개월이 긴 기간이죠. 긴 기간인데 그동안에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어떤 그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뭐 여당의 후보와 야당의 후보가 양자 대결로 가는 거지 제3의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일화 얘기를 야권에서는 가장 지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핵심이죠. 예. 핵심이죠. 안철수 대표가 야권 대선에서는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이번 진영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1대1로 대결했을 경우에 아주 팽팽하거든요. 어느 한쪽도 넉넉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선에 가서 야당 후보와 여당 후보가 1대1로 붙을 경우에 승부는 5%에서 10% 사이 요 이내에 승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5% 정도, 3%에서 5% 정도를 표로 갖고 간다고 보면 야당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나가면 야당은 반드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요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날 야권 후보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단일화해내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서 1, 2, 3위를 다투는 후보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뭐 단연 윤석열 후보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행정가 출신들이 좀 뭐 최근에 대세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을 하지도 않았었고 본격 정치는 대선 출마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거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도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주목받는 거는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권력성 비리나 부조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력과 맞서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얘든 야든 힘센 사람하고 붙는 걸 좋아합니다. 네. 동네 뒷골목도요. 뒷골목 저 깡패들 세계도
왕초하고 붙어야 그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 짱이랑 붙어서 이겨야죠. 대장을 잡아야 되는 거죠. 대장을 짱하고 붙어갖고 한 방 먹여야 이게 인기가 가는 거지. 정치권도요. 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 붙어야만 국민들이 네.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죠. 시원하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행보를 좀 아쉬워 그런 보는 거죠. 분도 있는데. 바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할 때 그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권력하고 맞섰던 그것 때문에 네. 그걸 국민들이 이제 높이 평가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네. 적어도 권력형 비리나 부패나 뭐 권력을 갖고 그거 하나는 장난질을 뭐,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지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까지 1위를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잔반지를 많이 맞으니까 좀 이렇게 미흡한 점, 준비가 안 된 예, 점, 말실수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요. 예. 이제 잽을 좀 많이 맞았죠. 예, 그러니까 지지도가 좀 정체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크게 보면 이런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없었죠. 누가 있었나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것이 왜 좀 중요하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면 상임위원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니까 예. 국정 전반을 어. 이게 소위 검색할 수 네, 있는 예. 일단 기회가 기본적인 많잖아요. 그 국정 운영에 예. 대한 지식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한번 하면서. 국가 구석구석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음.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나라가 법으로 움직이니까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잖아요. 법을 하고 법을 없애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경험했다는 것하고 안 했다는 것하고가 정치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경험은 검찰밖에 없잖아요. 네. 행정 딴 경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도지사를 했다든지 장관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검사로 시작해하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대통령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이 권력하고 맞붙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대통령감을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씩 지속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예, 될 것이다. 조금씩 저 가능할까 이런 예. 생각을 갖잖아요.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만인을 보지만은 만인은 만 개의 눈으로 수십만 개의 눈으로 한 사람을 보잖아요. 네. 세상의 눈으로 한 사람을 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한다는 것이 자기 주관적 의지만 갖고는 매우 어렵다 네. 하는 것이 우선 정리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상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홍준표 의원.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에는 뭐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거의 윤석열 지금 후보의 끝까지 거의 쫓아온 어떤 조사는 또 넘어선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홍준표 후보는 처음은 인기를 얻기가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자리를 놓고 볼 때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는 해봤죠. 도지사를 해봤죠. 네. 지방자치단체도 뭐 운영을 해봤고 예.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국정도 받고 또 정당도 당대표를 2번 해봤기 때문에 당의 구성이나 당에 돌아가는 것도 알 만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이제 잘 녹여 들어가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생각하기보다가 보기보다가 저는 사람 괜찮네 뭐. 보기는 어떠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기는 뭐 별로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예, 예. 뭐 미남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치하는 데는 지장 없는 얼굴이지. 네. 예? 그러나 뭐 별로- 자질은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죠. 대통령 하는 얼굴로는 지장이 없는데 네. 그런 자질도 갈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할 거예요. 네. 조금씩. 그러니까 요즘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도 지내놓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홍준표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있는 데다가 또 그 뭐 비리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만한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당내에 기존에 이제 뭐 당대표를 하든지 의원을 하든지 조금 탈당도 몇 번 했었고 예. 갈등을 겪은 인물들도 좀 많고 그래서 아니, 분위기는 어떤지. 당내 의원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건 예. 사실이죠. 뭐 예, 예. 거짓말할 거 없고 네. 그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거는 홍준표 의원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릭터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성격상의 결함이지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질에 대해서는 예. 뭐 그렇게 별로 네, 네.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제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뭐 독주하다시피 하고 이제 경선 지역 속속 이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과반을 넘긴 지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뭐 남이 다이니까 뭐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만은 네. 민주당 이미 대세가 끝난 것 아닙니까? 아 대세는 좀 꺾였다. 대선 끝난 겁니다. 그건 이재명으로 가는 겁니다. 아, 후보가 이미 결정된 거의 거나 다름없다. 정해졌다. 예, 이 그건 왜 말씀이네요. 그러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충청권이라는 데가 표가 묘한 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충청 그 충청도 양반 분들이 자기 속셈을 절대로 잘 안 드러내잖아요. 예. 네. 그런데 거기서 과반이 넘겨버렸으니까 그게 딴 지역으로 파급이 되죠. 그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가 좋은 분위기는 하지만은 막 따라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계 후보가 단독 후보가 이제 됐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의 경쟁력은 그럼 어떤 면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요, 남이당 후보긴 하지만은 뭐 우리 당 사람들은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여권 내부의 흐름이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흐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이 흐름, 이 흐름이 일맥 이재명 후보와 상통하는 점이 있는 그래. 거예요. 그렇게 네. 보세요. 예. 이재명 후보의 그 캐릭터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가 걸어온 길이라든지 또 그가 내뱉는 말이라든지 여권 후보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별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할 소리 다 하잖아요. 공격적인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사람들은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왕 여당에서 뭐 대통령 할 바는 이재명처럼 좀 뭐 추진력 있고 추진 있고 예. 화끈하고 뭐 돈 많이 풀어 쓰는 거는 좀 안 되지만 그 포퓰리즘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형수인데 요겠다 뭐 탤런트가 어떻다 이런 뭐 또 많이 떠지만 그래 그거는 민주당 경선을 보면 충청도 표를 보면 그거는 대세 영향이 없다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 흐름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끊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야당 이제 우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 갖고 이재명 후보가 붙으면 네. 네. 그때는 또 그런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아, 그게 약점이 될 것이다. 약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야당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약점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건 국민의힘이 전략과 능력이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약점으로 못 만들어내면 국민의힘이 지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이재호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네.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대처하겠다라는 네, 의견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선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뭐 몇 가지 그 실수 안 해야죠. 제일 저 국민님이 조심해야 되는 게 오만한 거. 오만. 뭐 좀 분위기 좋고 뭐 지금 정권 교체의 확률이 정권 연장보다도 높잖아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훨씬 높잖아요. 예. 거기에 취해갖고 뭐 오만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만할 수도 교만하다거나 있어요. 막 정권 다 잡았다든지 뭐 또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 이제 정권 우리가 다 잡았다든지 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어느 이렇게.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동네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예. 이것이 국민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네. 끝까지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정말로 대통령 국민들이 만드는 거지 당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은 그냥 후보만 뽑아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이 만든다는 생각을 놓치면 그때는 지는 겁니다.